자, 준비했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지? 자, 쉬는 와중에 꼭 이 영상 보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 꼭 꼼꼼하게 배우는 시간 가집시다. 영상 꼭 본다고 공부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으면 꼭 보내주면 좋겠고, 자, 오늘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 지금부터 나갈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쓰면서 보여주고, 책에 나와 있는 교재 보면서, 교재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 보낼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페이지 132페이지, 페이지 132. 자, 특수구문인데, 특수구문. 자, 이 특수구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 전체를 다 하진 않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그런 거를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도치구문인데, 자,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알겠지? 아주 아름다운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조도치, 강조를 위한 도치, 강조를 위한 도치. 자, 이거를 한 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 부정어 도치라는 게 있어요. 부정어 도치. 내가 여기다가 하나씩 써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영어 문장에는 부정어라는 게 있지.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영어 문장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나머지를 쓰고, 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그냥 동사를 쓰거나 주어에 맞춰서 s나 es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 이렇게 쓰거나, 그지? 또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마지막으로 주어 다음에 완료 시제, 그래서 have나 has나 had를 쓰고 그 뒤에 pp를 쓰는 경우, 그죠? 자, 정확하게 이런 경우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어.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는 항상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그 지역에다가 부정어 not이나 never와 같은 표현들을 써요. not이나 never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그지? 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또 have나 has나 had 뒤에는 또 이렇게, 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쓰죠. 어떻게? 주어 다음에 do나 does나 did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not을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그죠? 보통 이렇게의 무정문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 자리, 또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또는 요 자리에 not을 써서 우리는 부정문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부정문이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인 거야. 부정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그걸 우리는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문장의 맨 앞에, 문장이 어디? 맨 앞에 not 또는 never.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친구들,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few 또는 little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few 또는 little 이라는 표현을 쓰면 거의 없다, 그래서 부정문이 되는 거야. 또 거의 안 한다,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또는 rarely 같은 표현들도 당연히 부정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t only 이런 표현도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또 not until 이런 표현들.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only 뒤에 부사 표현이 오는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유식한 말로 부정어들을 문장의 맨 앞에 도치시킨다라는 뜻이야. 자, not은 안 한다라는 뜻인 거 잘 알고 있을 거고, never도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hardly, rar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 안 났으면 바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자, 그 아래 not only는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죠. not only는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not until은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 나서야.
only 다음에 부사는 뭐뭐 해야만 이란 뜻이라고. 자, only는 왜 부정어예요? 뭐뭐 해야만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뭐뭐 해야만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뭐뭐 해야만 이라는 뜻은 뭐뭐 하지 않으면 걔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only를 포함한 부사 표현도 영어에서는 부정어 범주에 놓는 거야.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려우면 나중에 꼭 만나서 수업할 때 그때 꼭 자세히 질문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이 위에 나와 있는 부정문의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비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나머지를 쓰게 돼 있어. 두 번째,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수도 있고 does를 쓸 수도 있고 did를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자, 세 번째, 뭐를 쓰고 조동사를 문장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have, has, had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pp를 쓰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자, 이거는 뭐였어요? 부정문이었어요. 부정문. 그럼 잘 들어. 주어는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주어는 뭐뭇이 아니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또 아래 거는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래 거도 마찬가지야.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고, 아래 거도 주어는 pp하지 않는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항상 요런 표현들이 뒤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 보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문장을 보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 자, 여러분들 책이에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문장에 보면 Little did she dream 보이나요? Little did she dream. 자, little이 무슨 어니까? 부정어니까 그 뒤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났어? 도치가 일어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little이 부정어니까 뒤에는 did she의 어순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뭐냐?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형인 거야. 2번 문형. 그죠? little이 문장의 맨 앞에 왔고 did 주어 동사 원형.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한번 해볼게. 어떻게? 자, little did she dream. 그러니까 she가 주어고 dream이 동사 원형이지. 그녀는 꿈꾸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그녀는 꿈꾸지 않았다. 뭐라고? That she would have her picture taken with the singer. 그녀가 would have 가지게 될 거라고. 뭘 가져? her picture. 그녀의 사진을 가지는 거지. 어떤 사진? 그 가수와 찍힌 사진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녀는 꿈꿔보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자, 2번 또 해볼게요. Hardly does he show how he feels. How he feels 하면 그가 어떤 기분인지,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라고 읽으면 되겠지. 자, 그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no sooner had my teacher asked me a question than the bell rang. 자, 요 표현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표현은 하나의 수거 표현인데, 하나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no sooner가 보이면 바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아니면 하자마자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은 항상 뒤에 then에 따라붙어.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한번 경험해본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돼. 자, 그럼 하자마자, 하고 나서란 뜻이야. my teacher가 주어져, asked가 pp가 되는 거지. 그죠? 앞에 had 도치된 거 알지? 자, 앞에 no가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had 주어 pp의 어순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부정어가 왔을 때 had 주어 pp라는 표현이 온 거라고. 아시겠죠?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no sooner는 그냥 하고 나서,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the bell rang, 벨이 울렸다,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not until은 하고 나서야 라는 뜻이야.
하고 나서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슬래시한 그 앞에까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야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people lose their health.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가 되는 거죠. Not until 하고 나서야 they realize its value. 걔네들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부사가 문두라고 나와있죠. 문두는 그냥 문장의 맨 앞이란 뜻이야. 너무 어려운 괜히 쓸데없는 한자를 써놓은 거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제일 처음에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거나, 소위 부사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요. 누구냐? 전치사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예요. 전치사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에 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순서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어가 동사한다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부사한 상태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냥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there 또는 here 이라는 표현 뒤에 오는 거예요. 자, there하고 here를 우리 유식한 말로 부사라고 하거든. 자, 그 뒤에 동사를 쓰고 주어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봤어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자, there is a boy 하면 there is a boy 하면 소년이 있다죠. 자, 그럼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정말로 많다는 얘기죠. 자, in the sky. in the sky. 하늘에서 flies. 납니다. a bird. 한 마리의 새가 하늘에서 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얘가 동사,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누가, 부사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사, 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자, 문장 보면 또 똑같아. 갑니다. next to the door. 뭐예요? 전치사, 명사예요. 자, 빠르고 편리하게. 자, next to가 전치사, the door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지. 자, was는 있다. big box.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큰 박스가 문 옆에 있었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there goes. there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갑니다. 누가?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7번. only then.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오케이? only then 하면 그때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때에서야, 그제서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제서야. Did I understand? 자, 나는 뭐 했다? 나는 이해했다 이런 거죠. 자, what she meant. 그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나는 이해했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아니면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니까 부정어처럼 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어가 문두, 요거는 굳이 지금 배울 필요 없어요. 보어가 문두, 이거는 거의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킵할게요. 자, 그 밖에 도치에다가 별표 치세요. 그 밖에 도치에다가 꼭 별표 치시고요.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에는 뭐뭐도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뭐도 그러하다. 영어에는 뭐뭐도 그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도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o 또는 either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이런 게 바로 뭐뭐도 그러하다를 쓰는 거죠. 자, 난 널 좋아해. 나도 그래. 그럼 me too 쓰는 거 있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나 너 안 좋아해. I don't like you. Me neither. Me either. 나도 싫어해.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갈래가 두 가지야. 첫 번째, 긍정문인 경우. 앞의 내용이 긍정문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앞의 내용이 부정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긍정문인 경우에는 뭐뭐도 그러하다라 쓸 때는 so라는 표현을 써요. 자, 부정문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씁니다. 자, neith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no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뭐뭐도 그러하다, so, neither, nor 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신 앞에가 긍정문일 때는 so라는 표현을 쓰고 부정문인 경우에는 neither 또는 nor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거 뒤에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 아까랑 똑같습니다. 앞에 내용이 비동사인 경우, 무슨 동사인 경우? 비동사인 경우, 앞에가 비동사면 여기는 뭘 쓴다? 똑같이 비동사 쓰고 주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의 긍정문 또는 부정문 뒤에 쓸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쓰죠. 세 가지 또 나와. do, does, did를 쓰고 그 뒤에 주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표. 자,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이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뒤에다가 so, neither, nor 뒤에 조동사를 쓰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마침표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문장이 만약에 완료 시제다. 완료 시제라고 하면 당연히 have나 has나 had 이 문장 뒤에 pp 쓴 그런 문형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so나 neither, nor 뒤에 have, has, had를 쓰고 그 뒤에 주어를 쓰면 뭐뭐도 그러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아주 가볍게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문장을 먼저 쓸게요. 자, we had never been to Europ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다. 무슨 문이야? never가 붙었으니까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걔네들도 그래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 부정문이니까 시작을 뭐로 해야 돼요? neither 또는 nor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이게 뭘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야. 자, neither, nor를 문장의 맨 앞에 쓰고, 자, 부정문이니까 neither하고 nor 썼으면 됐지. 그 다음에 시제를 보라고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했지. 그럼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had라고 쓰는 거야. 걔네들도 가지 않았다 했으니까 여기는 they를 쓰면 되는 거지. 나도 가보지 못했다. 아래다가 I 쓰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예림이와 민지가 가지 못했다? 그럼 예림 and 민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I like 아이유 할게요. 자, 나는 아이유를 좋아해. 그지? 자, 근데 도훈이도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럼 도훈이도 좀 마찬가지야. 뭐뭐도 그러하다. 그럼 so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원래 like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도훈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도훈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도훈 like가 아니라 도훈 likes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뭘 쓰는 거야? does를 쓰고 마침표를 찍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we should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We should study hard.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그죠? 걔네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라는 표현. 긍정문이죠? 긍정문이니까 뭘 써야 돼요? so를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should를 쓰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걔네들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they 이렇게 쓰는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주어진 기본 단어들이 뭔지, 기본 동사들, 기본 형태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긍정문과 부정문일 때, 긍정문일 때는 뭐를 쓰고, so를 쓰고, 부정문일 때는 neither나 nor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였어?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 형태인지, 또 완료 시제의 형태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I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is를 쓰진 않지. 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 주어와 동사와 맞춰서 이거와 잘 맞춰서 올바른 비동사를 쓰면 되고요. 자, 이 주어에 맞춰서 올바른 시제 do를 쓸 것인지 did를 쓸 것인지 또는 올바른 단수형인 does를 쓸 것인지 복수형인 do를 쓸 것인지를 항상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번에서도 보면 이 주어와 have, has 얘네들을 일치시켜야죠. 수를 일치시킨다 그러죠. 자, 수를 일치시킨 것까지도 꼼꼼하게 해줘야 미스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문장들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게볼게요. 자, A에 보니까 I'm so hungry, I'm hungry. 나도 그래, so am I가 되는 거죠. 그도 그래 하려면 so is he 해야겠네요. 그녀도 그래 하면 so is she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아래 거 볼까요? I don't like opera. 나는 오페라 싫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이니까 neither do I. 나도 싫어해가 되는 거죠. 그도 싫어해 해볼까요? Neither does he 해야 되는 거죠. 그녀도 싫어해. No